one. 지옥 같은 냉전의 시대. 땅 따먹기에 지친 인간의 욕심은 마침내 우주를 향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술 발전이란 미명 아래 개, 원숭이, 고양이 등의 동물들은 실험체라는 도구로서 강제로 우주에 보내진다. 편도 비행 기술밖에 갖추지 못한 1950년대,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할 이 비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차마 인간을 태운 채 실험할 방법은 전무하였기에 인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자위하며 동물들의 강제 우주 비행이 시작된다. 그중 일부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지만 일부는 비행 중에 갑자기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는 등 4마리의 동물들에게는 지옥 같은 비극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1957년 인간에 의해 강제로 우주로 떠난 첫 번째 동물 라이카. 라이카는 원래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배회하던 떠돌이 개였다. 빈민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러시아 과학자들의 눈에 우연히 띄게 된다. 당시 러시아 과학자들은 우주로 보낼 개를 길거리에서 찾고 있었는데 척박한 거리에서 살아남은 그들이라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더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 끝에 라이카는 최종 후보 2마리에 오르게 되었고, 영리하면서도 착한 성격 덕분에 마침내 역사 최초의 우주 비행견으로 선발되게 된다. 그러나 지옥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최초의 우주견 라이카의 임무는 단순했다. 바로 생존하라. 정확히는 생명체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보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참혹한 실험이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편도로 가는 것만 가능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100% 죽음이 예정된 비행. 계획대로라면 라이카는 발사 일주일 후 독약이 든 음식을 먹고 안락사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우주에 나간 지 단 7시간 만에 숨을 거두게 된다. 이때 라이카의 나이는 고작 3살, 인간으로 치면 겨우 20대 꽃다운 나이였다. 전문가들은 발사 당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과 진동, 타는 듯한 뜨거움이 육체를 가진 생명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 라이카는 이 좁은 공간에 단단히 고정되어 이 모든 고통을 질식할 때까지 산채로 견뎌내야 했다. 애초에 생존 가능성이 없었던 비행. 떠돌이 개로 시작한 라이카의 운명은 그렇게 우주 비행 중 처참하게 마무리된다. 라이카의 우주 비행은 우주 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아직까지 상징적인 동물로 기억되고 있다. 사람들은 라이카를 용감한 동물이라고 칭송하지만 과연 자신도 영광스러운 행복한 삶이었을지, 아니면 미쳐가는 정신 속에서 인간들을 원망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갔을지는 자신만이 알 것이다. 인간에 의해 강제로 우주로 보내진 침팬지 햄.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은 치열한 우주 경쟁을 하였고, 미국의 나사는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머큐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나사는 인간에 앞서 먼저 유인원에게 테스트해보기를 원했고,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침팬지들을 모아 우주 침팬지 학교를 시작하게 된다. 햄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귀엽고 영리한 꼬마 침팬지였는데 특히 유독 사과를 좋아했다. 덕분에 훈련을 마치면 사과를 선물로 받고는 하였고, 사과를 먹으며 우주에서 수행할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다. 1961년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우주 발사 날짜가 결정되게 된다. 이제 정말 최초의 우주 침팬지가 되는 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우주 침팬지 햄을 보내기 전날 햄을 훈련했던 박사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임무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이기 때문. 박사는 기저귀, 우주복과 함께 햄의 생체 정보를 기록할 센서를 부착. 햄은 평소와 다른 훈련에 의아해 하지만 박사는 결국 햄을 캡슐에 넣고 문을 잠그게 된다. 좁디 좁은 캡슐 안에서 마지막으로 박사를 쳐다보는 햄. 1961년 1월 31일 햄은 그렇게 우주로 떠나게 된다. 햄은 과연 우주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햄의 임무는 단순했다. 우주선 내부의 무중력 상태에서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 실험체를 위해 햄은 몇 가지 동작을 훈련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파란 불빛을 보고 손잡이를 당기는 것. 불빛 이후 햄의 반응 속도를 보고 생명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이었다. 이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출발 시 햄이 견뎌야 했던 중력은 지구의 10배 이상. 게다가 우주선의 연료는 예상보다 일찍 떨어졌고 햄이 타고 있던 캡슐의 압력마저 심각하게 낮아진다. 아무도 햄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1분이 10년 같은 지옥의 시간들. 무중력 상태 6분, 총 비행시간 20분. 그렇게 영원 같던 비행을 마친 햄의 캡슐은
대서양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달려갔다. 조심스럽게 캐셔를 열어봤는데 뚜껑을 연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된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햄이 살아있었던 것. 엄청난 임무를 마친 햄은 그렇게 좋아하던 사과를 받으며 한이 웃는다. 햄은 인간보다 먼저 지구 대기권 밖을 경험한 최초의 영장류로 기록되게 되며 이는 인간 최초인 유리 가가린보다 무려 10주나 빠른 기록이었다. 햄의 원래 이름은 실험체 65번. 죽음의 비행에서 살아서 돌아온 이 실험체에게 연구소의 이름을 딴 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이다. 햄은 워싱턴의 한 동물원에서 17살까지 살았고 그 뒤 햄의 유골은 뉴멕시코 우주박물관의 명예의 전당에 영원히 보관되게 된다. 우주를 비행한 고양이 펠리세트. 1959년 쥐를 우주선에 태워보내는데 성공한 프랑스는 더 큰 포유류로부터 데이터를 얻고자 고양이를 우주로 보내기로 결정. 그렇게 우주고양이 펠리세트가 탄생하게 된다. 펠리세트는 원래 우주 강아지 라이카와 같은 떠돌이 고양이였다. 우연히 프랑스 과학자들의 눈에 띈 펠리세트는 C341이라는 실험체명으로 불리며 14마리의 암고양이 중 한 마리로 죽음의 훈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영리하면서도 침착한 성격 덕분에 마침내 우주고양이로 합격하게 된 C341. 1963년 10월 18일 강제로 머리에 전극을 심은 채 사하라 사막에서 우주로 출발. 지구를 약 13분 동안 돌고 난 뒤 무사히 귀환하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C341에게 열렬한 환영과 함께 펠리세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얼굴이 들어간 우표까지 만들어줬지만 펠리세트는 돌연 2달 후 안락사 당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인간이 달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이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프랑스가 더 이상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애초에 지구로 돌아올 계획조차 없었던 라이카가 발사된 날 죽은 것에 비해 펠리세트는 지구로는 돌아왔으니 조금 더 나은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희망을 갖고 살아 돌아왔지만 인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더 불행한 운명이었을까? 우주에 간 최초의 인간 유리 가가린. 수많은 동물들의 강제 우주 실험 후 마침내 인간은 우주 탐험을 시작한다. 최초의 인류 대표 유리 가가린은 1934년 3월 9일 소련 러시아에서 태어난다. 어린 시절부터 비행사가 꿈이었던 그는 공군으로 군복무를 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단숨에 주목받게 된다. 그러던 1959년 소련의 인간 우주 보내기 프로젝트인 보스토크 프로그램에 가가린이 후보로 선발. 모진 훈련 끝에 결국 인류 대표 우주 비행사로 발탁되게 된다. 1961년 4월 12일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에 탑승. 마침내 인간의 대우주 시대의 서막을 열게 된다. 108분 동안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소련, 아니 전 세계의 영웅으로 칭송받기 시작.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뒤 그는 공공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그의 우주 비행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문다. 그리고 묵묵히 계속해서 훈련을 이어가던 1968년 3월 비행 훈련 도중 돌연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된다. 그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입을 다문 이후부터 사망 원인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비행을 사랑한 인류 최초의 우주인으로 그는 영원히 역사에 남아있다. 우주비행은 문자 그대로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다. 최초의 우주견 라이카를 시작으로 수많은 희생 위에 쌓아올린 우주여행. 이제 인류는 대우주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초로 민간 우주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의 데니스 티토. 2001년 우주여행을 한 그가 낸 돈은 약 260억 원. 덕분에 우주여행을 하려면 최소 260억 원을 내야 한다는 불문율이 생겨버렸다. 원래 우주선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주여행을 하려면 국가급에서 제작한 우주선을 사용해야 했는데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에서도 유인 우주선을 개발 및 발사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 이 중 스페이스X는 관련 우주회사인 비글로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계약을 통해 약 610억 원의 우주 관광 상품을 출시 예고하였는데 비글로가 코로나 기간 중 망해버렸다. 어쨌든 금액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는데 나는 지구에서 그냥 뒤질 것 같다. 동심 파괴.